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같으십니까? 일어나 앉는 데까지 한참이 걸리고요. 참, 저도 그 느낌을 압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엊그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현관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평생 또렷하던 분이 오랜 친구 이름 하나를 못 떠올려 한참을 끙끙 대십니다. 어제까지 손주를 번쩍 하나 올리던 손이 오늘은 간장병 뚜껑 하나 따는데 진땀을 뺍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말하지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어요. 다만 너무 천천히 가서 우리가 못 알아챈 것 뿐입니다. 옹기독에 실금이 가는 것처럼요. 보이지도 않게 금이 가다가 어느 날 물을 부으니 그제야 줄줄 새는 겁니다. 의사들이 75이라는 나이를 두고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몸의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면 앞으로 10년이 참 고단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미리 손을 보면 90까지도 정정하게 사십니다. 똑같이 75을 맞아도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멀쩡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돈 많고 적고도 아니에요. 그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저는 올해로 105이 되었습니다. 105해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어요. 1947년 겨울에 혼자 월남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국경까지 저를 배웅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못 뵀어요. 참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 뒤로 서울에서 살았고 젊을 적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그러다가 대학 강단에서 30년 넘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일제 시대를 살았고 6.25도 겪었고 보릿고개도 새마을운동도 IMF도 다 지나왔습니다. 다 봤어요. 그런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몸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디를 붙들면 다시 서는지 그걸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으로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다리 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리 힘이 왜 목숨줄인지요. 그 다음엔 숨 이야기, 심장과 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 이야기예요. 깜빡깜빡하는 게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네 번째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물과 약과 잠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강한 약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이야기, 곁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금이 가고 있나? 어디를 먼저 붙들어야 하나? 그렇게 들으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통째로 바꿔놓을 겁니다. 자, 천천히 가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여러분, 혹시 요즘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손으로 무릎을 짚으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걸 붙잡고서야 겨우 일어나십니까? 한 번에 못 일어나시나요?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건 그냥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다리 힘이 빠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살 빠지는 게 당연하지. 근육이야 뭐 젊은 사람들 운동할 때나 따지는 거지. 그 마음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75 넘기고 우리 목숨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다리 힘이거든요. 한 대학병원 연구를 보니 70에서 80 사이에 우리 몸 근육이 3분의 1 가까이 사라진답니다. 10년 동안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다리의 3분의 1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다리냐? 단순히 힘 빠지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다리 근육은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건 말하자면 아궁이에 쟁여둔 장작 같은 겁니다. 옛날 시골 부엌 그 아궁이 생각나시지요? 장작을 두둑이 쌓아둔 집은 한겨울에도 방이 뜨끈했어요. 근데 장작이 떨어진 집은요, 아무리 좋은 솥이 걸려 있어도 찬밥만 먹는 겁니다. 우리 다리 근육이 딱 그 장작입니다. 쌓여 있어야 몸이 따숩고 넘어져도 버티고 밥 먹은 기운을 어디다 쟁여둘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장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사소합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끙 소리가 납니다. 계단에서 자꾸 난간을 잡고요. 여기까진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리가 더 빠지면 걸음이 흔들리고 작은 턱에도 발이 걸립니다. 그러다 한 번 넘어지면 75 넘어서 넘어지는 건 멍 하나로 안 끝나요.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지내야 하고 누워있는 동안 장작은 더 빠르게 타 없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지요. 제가 충주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생 그 동네에서 우편 배달을 하신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 하나로 온 동네 편지를 다 돌리신 분이라 70 넘어서까지 누구보다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75을 막 넘기시고는 어느 날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리기 시작하셨대요. 본인도 처음엔 그러려니 하셨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손주를 안아 올리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하마터면 둘이 같이 주저앉을 뻔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분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평생 무거운 우편 가방 메고 다니던 양반이 손주 하나를 못 안아주는 할아비가 됐구나 싶어서요.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셨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 근력교실이라는 게 있더래요. 처음엔 사내대 장부가 무슨 그런 데를 가나 싶어 망설이셨는데 자꾸 손주 얼굴이 바려서 용기를 내서 등록하셨답니다. 거기서 배운 거요. 참 별거 없었어요.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놓기, 그리고 끼니마다 단백질 꼭 챙기기. 그게 다였습니다. 이분이 배달부 출신이라 그런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하루도 안 빼먹고 하셨대요. 석 달이 지나니 일어설 때 휘청거리는 게 없어졌고 6달이 지나니 그렇게 그리워하던 손주를 다시 번쩍 안아 올리셨답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그때 75에 다 끝났구나 하고 포기했더라면 나는 지금쯤 자리보전하고 누웠을 거요. 포기 안 한 게 천만다행이지. 여러분, 그분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한 거라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선 것뿐인데요. 다리 힘은 목숨 줄입니다. 그 줄을 놓으면 다른 게 다 멀쩡해도 소용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단백질을 챙기세요. 나이 들면 입맛 없다고들 하시는데 75 넘으면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창할 거 없어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한 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만큼만 꾸준히 드셔도 다리가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고기 씹기 힘드시면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도 좋고요.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단백질,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씩 찔끔찔끔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충분히 들어와야 우리 몸이 이제 장작을 쟁여야겠구나 하고 일을 시작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적게 드시면서 더 빨리 빠지는 게 다 이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 마세요. 텔레비전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천천히 10번만 앉았다 일어서 보세요. 이것만으로 허벅지 큰 근육이 깨어납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5번부터 하세요. 내일은 6번. 그렇게요. 또 하나는 말이죠. 손 힘입니다. 페트병 뚜껑 따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면 그것도 온몸 근육이 같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부드러운 공이나 수건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사실 제가 이 나이까지 2다리로 걸어다니는 비결이 별것 아닙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뿐이에요. 다리는 쓰면 남고 안 쓰면 사라집니다. 그 단순한 이치를 100년 만에 겨우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리 힘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숨입니다.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살던 시절 집이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학교 다녀오면 그 가파른 길을 매일 올랐는데 젊을 적엔 2계단씩 뛰어 올라도 숨 하나 안 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비슷한 언덕을 오르다가 중간에 우뚝 멈춰 섰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참, 그때 알았습니다. 내 심장하고 폐가 예전 같지 않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결국 숨 쉬고 피 도는 거예요. 그 일을 평생 쉬지 않고 해온 일꾼이 둘 있습니다. 심장하고 폐지요. 이 두 일꾼이 75을 넘기면서 눈에 띄게 지칩니다. 심장이 한 번에 뿜어내는 피의 양이 줄고 폐가 숨을 들이고 내쉬는 탄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던 계단 몇 칸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시장 다녀오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했다. 평지를 걷는데 자꾸 옆 사람보다 뒤처진다. 손주 잠깐 안아줬는데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게 다 심장하고 폐가 보내는 신호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 핏줄이 오래된 우물 같은 거라고요. 옛날 시골 마을에 우물 하나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우물물이 맑으려면 어째야 했지요? 매일 두레박으로 퍼 올려야 했어요. 안 퍼 쓰고 가만두면 그 좋던 우물도 이끼가 끼고 물이 흐려집니다. 우리 심장하고 폐가 딱 그래요. 매일 조금씩 퍼 올려줘야 맑게 돕니다. 그럼 어떻게 퍼 올리느냐? 이게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걷기.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끊을 것도 없어요. 그저 매일 15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한 연구를 보니 하루 15분 가벼운 걷기가 심장하고 폐 기능 떨어지는 속도를 절반 가까이 늦춘다고 해요. 15분이 길게 느껴지시면 처음엔 5분부터 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 한 바퀴, 아파트 단지 천천히 한 바퀴, 그거면 충분해요. 비 오는 날엔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나눠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몸은 몰아치는 걸 싫어해요. 꾸준한 걸 좋아합니다. 우물도 한꺼번에 다 퍼내면 바닥이 드러나지만 매일 조금씩 기르면 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15분, 내일 15분 이게 모이고 모여서 1년 뒤엔 옆집 어르신들이 깜짝 놀랄 만큼 가벼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목포에 아는 부인이 한 분 계셨어요. 평생 그 항구에서 생선 좌판을 펴신 분입니다. 새벽마다 펄떡이는 생선을 받아다 파신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그런데 이른 중반 넘어서면서 좌판까지 걸어가는 것도 버거워지셨대요. 몇 걸음 떼면 숨이 차서요. 장사를 접어야 하나 싶을 만큼 힘드셨답니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고 매일 아침 좌판 펴기 전에 시장 골목을 천천히 2바퀴씩 도셨대요. 처음엔 한 바퀴도 힘드셨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니 좌판까지 거뜬히 걸으시게 됐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 이분 말씀이 그게 나를 살렸어 하시더군요. 숨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버는 거예요. 오늘 걸음만큼 내일 숨을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요. 심장에 도움되는 게 또 있습니다. 느린 숨쉬기예요. 편안히 앉아서 코로 천천히 6을 세며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6을 세며 입으로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10번만 해도 가슴이 한결 트이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약 한 알 더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진 힘을 깨우는 게 때로는 더 든든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이 작은 숨 하나가 심장을 오래 지켜줍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살아있구나 싶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자, 이렇게 다리하고 숨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 남았지요. 바로 머리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분명히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머리라는 게 늙어서 굳는 게 아니에요. 안 써서 굳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75쯤 되면 다들 깜빡깜빡하기 시작하지요. 친구 이름이 입에서만 맴돌고 안 나옵니다. 방금 뭘 하려고 일어섰는지 까먹어요. 하습을 껐나 안 껐나 자꾸 확인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잦아지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들면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져요. 말하다가 이름을 못 떠올리면 창피할까봐 점점 집 안으로만 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빡거리는 거하고 치매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한 대학병원 자료를 보니 나이 들어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래요. 그걸 곧바로 치매에 갖다 붙이는 게 오히려 잘못이라는 거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있는 건 노화입니다. 근데 열쇠가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건 그건 다른 얘기예요. 약속을 깜빡하는 건 노화고요.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건 그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단어 하나 안 떠오른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머리를 더 빨리 위축시킵니다. 근데 왜 75의 머리가 약해지느냐? 이걸 알면 답도 보여요. 제 고향 마을에 논두렁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매일 밟고 다니면 길이 반들반들 났어요. 그런데 한동안 아무도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풀이 자라고 잡초가 우거져서 나중엔 길이 거기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 길도 똑같아요. 자꾸 밟고 다녀야 길이 살아있는데 안 다니면 풀이 덮어버립니다. 근데 75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을 그만두셨으니 머리 쓸 일이 줄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니
이야기 나눌 사람이 줄고요. 바깥 출입이 줄어드니 새로운 자극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결국 머리가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길에 풀이 덮이는 겁니다. 제가 전주에 아는 부인이 한 분 계셨어요. 평생 그 동네에서 떡집을 하신 분입니다. 새벽마다 시루에 김 올려 떡지던 손이 어찌나 야무지던지요. 그런데 가게를 접고 나서 부쩍 깜빡거림이 심해지셨대요. 자식들이 슬슬 치매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본인도 무서워서 사람을 피하셨답니다. 그러다 손주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쥐어주면서 할머니 매일 한 줄씩만 써보세요 했답니다. 처음엔 자판 누르는 것도 더디고 답답했대요. 근데 며칠 하다 보니 얘 친구들하고 안부도 주고받게 되고 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한 줄씩 적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신기하게도 깜빡거리는 게 부쩍 줄었다는 거예요. 풀 덮였던 길에 다시 사람이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시더군요. 머리도 안 쓰면 녹쓰는 거더라고. 매일 한 줄이 나를 깨웠어. 머리는 늙어서 굳는 게 아닙니다. 안 써서 굳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머리를 지키느냐? 다행히 방법이 있고 이건 돈도 안 들고 오히려 즐겁기까지 합니다. 먼저 대화예요.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머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대 말을 듣고 이해하고 답을 떠올리고 그 답을 말로 옮기고 이 모든 게 머리한텐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군가하고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걸 하나 배우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내는 법이든 노래 한 곡이든 손주한테 게임 하나 배우는 거든 뭐든 좋습니다. 새 것을 익히는 그 순간 머릿속에 새 길이 하나 뚫려요. 또 하나는 손을 부지런히 쓰는 겁니다. 요리, 텃밭, 가꾸기, 글씨 쓰기, 손끝을 움직이는 일이 머리를 깨웁니다. 그 떡집 부인이 매일 한 줄씩 글을 쓰신 것처럼요. 사실 제가 이 나이에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그게 제 머리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손주뻘 되는 젊은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가 안 굳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리하고 숨하고 머리 세 기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기둥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바닥이 또 있어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옛 제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70이 넘었어요. 선생님, 요즘 연기운이 없고 자꾸 어지럽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물은 잘 마시냐? 약은 제대로 챙기냐? 잠은 잘 자냐? 그랬더니 셋 다 엉망인 겁니다. 물은 목 안 마르니 안 마시고 약은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받은 걸 뒤죽박죽 먹고 잠은 새벽마다 깬다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네 기둥만 챙기고 바닥을 안 챙겼구먼. 물 한 잔, 약봉지 하나, 잠 1시간. 작아 보여도 그게 바닥입니다. 바닥이 꺼지면 위에 아무리 좋은 기둥을 세워도 다 무너져요. 아무리 걷고 단백질 챙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러십니다. 나는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잘 안 마셔.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나이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몸은 물이 부족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정작 머리는 목마르다는 신호를 못 보내는 거지요. 그러니 75 넘으면 목이 안 말라도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 피가 끈적해져요. 끈적한 피는 좁아진 핏줄을 지나가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탈수가 심하면 핏줄이 막히는 사고로도 이어져요.
특히 밤에 몇 시간씩 물을 못 마시니 새벽녘에 피가 제일 끈적해집니다. 어르신들한테 새벽에 안 좋은 일이 자주 생기는 데엔 이런 이유도 있어요.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뒤집어 보면 물 한 잔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쉬워요. 목마름에 의지하지 마시고 시계에 의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자기 한두 시간 전에 한 잔, 특히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진 피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자주 드세요. 마른 밭에 물을 줄 때 한꺼번에 부으면 다 흘러가 버리지만 조금씩 주면 흙이 촉촉이 머금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자, 두 번째 바닥은 약입니다. 75 넘으면 대개 약을 한두 가지 이상 드시게 돼요. 혈압약, 당뇨약, 무릎약, 잠 안 와서 받은 약까지 어느새 약봉지가 한 움큼입니다.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약이 많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이 너무 많으면 약끼리 부딪혀서 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 두 가지만 지키세요. 하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깜빡할까 걱정되시면 요일별로 칸이 나뉜 약통을 하나 장만하세요. 일주일치를 미리 담아두면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또 하나는요, 석 달에 한 번은 드시는 약을 봉지째 다 싸들고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의사한테 보여주며 물으세요. 이 중에 겹치는 약은 없는지, 이제 줄여도 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이건 꼭 당부드립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약을 끊지 마세요. 혈압약 같은 거 한동안 먹어서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슬그머니 끊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약을 먹어서 정상이 된 거지 병이 나아서 정상이 된 게 아니거든요. 줄이고 끊는 건 반드시 의사하고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바닥은 잠이에요.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낮에 망가진 데를 고치고 머릿속을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다들 이러시죠. 나이 드니까 잠이 줄어. 사실은 잠의 양이 주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이 주는 겁니다. 얕은 잠만 자니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대전에 아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그 동네에서 조그만 책방을 하신 분입니다. 책방을 접고 은퇴하신 뒤로 깊은 불면증에 시달리셨대요. 밤마다 2-3시간씩 천장만 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드셨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 멍하고 멍하니 또 치매 걱정이 들고 그 걱정에 또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셨어요. 그러다 동네 강좌에서 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생활을 조금씩 바꾸셨답니다. 아무리 못 잤어도 아침 7시엔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셨고 낮잠은 점심 후 딱 20분만, 저녁 6시 넘어선 커피를 끊고 자기 1시간 전엔 휴대폰을 멀리 두셨대요. 처음 한 주는 별 효과가 없었답니다. 근데 2주, 3주 지나니 신기하게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잠은 억지로 자려 하면 더 안 옵디다. 그냥 낮을 잘 보내니까 밤이 알아서 따라옵디다.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잠은 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 만들어져요. 낮에 햇빛 보고 몸 움직이고 사람 만나면 밤에 잠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러니 잠 안 온다고 너무 애태우지 마세요. 대신 낮을 알차게 보내는데 마음을 쓰세요. 그게 어떤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강한 우리 몸에 꼭 맞는 처방입니다. 물 한 잔,
약봉지 하나, 잠 1시간, 이 바닥이 단단해야 그 위에 세운 다리하고 숨하고 머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 모든 이야기 중에 제일 강한 약일지도 몰라요. 바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전쟁 직후였어요. 가족을 다 잃은 줄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947년에 헤어진 뒤로 영영 못 뵀고요. 그 시절엔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일으킨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곁에 있어준 사람 몇이었습니다. 안부를 물어준 친구, 같이 밥을 먹어준 이웃,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105가지 못 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로움이 담배만큼 몸에 해롭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놀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깊은 외로움 속에 사는 건 하루에 담배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해요. 거꾸로 좋은 관계는 수명을 늘리고 머리가 굳는 걸 늦추고 몸의 힘까지 키워줍니다. 한나라에선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끈질기게 추적했답니다. 그 긴 연구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곁에 마음 나눌 사람이 있는 이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오래 사는 거예요. 곁에 사람이 있어야 100살이 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어떻게 챙기느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먼저 연락하세요. 친구든 형제든 조카든 상관없습니다. 길게 통화할 것도 없어요.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이 짧은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고 머리를 깨웁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짧은 문자 한 줄도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나가세요. 거기서 꼭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다 오히려 관계를 잃는 경우를 제가 100년 살며 참 많이 봤거든요. 바로 모임에서 돈 문제예요. 혹시 모임 나가면 늘 먼저 지갑 꺼내는 분 주변에 계시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여유 있어 보이고 싶어서 매번 먼저 밥값을 내십니다. 처음엔 다들 고마워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면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베푼 건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는 받으면 갚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밥을 얻어먹으면 밥으로 갚고 싶은 거지요. 근데 한 사람이 매번 먼저 내버리면 받는 쪽은 갚을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면 고맙다는 마음보다 빚진 것 같은 마음이 쌓여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해줄까? 자존심이 상하고 그 자리가 점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발길을 끊어요. 게다가 매번 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위에 서고 받는 사람은 자꾸 아래에 놓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친구 사이는 평등할 때 제일 깊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오래갈 관계를 원하신다면 모임에선 각자 내거나 돌아가며 내세요. 너무 야박해 보일까요? 천만에요. 각자 내면 서로 부담이 없어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빚진 마음이 없으니 더 편하게 연락하게 되고요. 정말 한턱 내고 싶으시면 아무 날에나 말고 특별한 날을 고르세요. 생일이나 회갑, 손주를 본 날, 그런 날 축하의 뜻으로 내면 받는 쪽도 명분이 있으니 부담 없이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돈보다 귀한 걸 나누세요. 친구 아플 때 한번 들여다보는 것, 텃밭에서 기른 상추 한 봉지, 손수 담근 김치 한 통, 이런 작은 정성이 비싼 밥 한 끼보다 100배는 마음에 남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하고 손길이 담겨 있으니까요. 또 하나,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나이 들면 칭찬받을 일이 참 드뭅니다. 젊을 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대접받았는데 나이 들면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줘요. 그래서 작은 칭찬 하나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얼굴 좋아 보인다, 그 옷이 잘 어울린다, 이런 말 한마디가 돈 한 푼 안 들지만 곁에 있는 사람 하루를 환하게 밝혀요.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주는 겁니다. 친구가 이야기할 때 충고하려 들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 주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75세 진짜 위기는요, 무릎도 아니고 기억력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한번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 몸이 더 빨리 무너져요. 마음이 포기하면 몸은 더 빨리 포기하거든요. 그러니 이것만은 꼭 새기세요. 75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잃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젊음은 잃었지만 대신 지혜를 얻었습니다. 빠른 걸음은 잃었지만 천천히 보는 여유를 얻었어요. 무엇보다 이젠 남의 눈치 안 봐도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따뜻했던 햇살 한 줌, 맛있게 먹은 한 끼, 반갑게 통화한 친구. 그렇게 헤아리다 보면 우리 삶이 생각보다 훨씬 넉넉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제가 100년을 살고 나서 드리는 마지막 처방입니다. 곁에 사람을 두시고 매일 감사를 헤아리세요. 그것이 다리하고 숨하고 머리를 다 합친 것보다 우리를 오래 살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길에 들어선 겁니다. 알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흘려보내는 사람의 10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힘을 챙기라 했지요. 단백질 드시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면서요. 숨을 챙기라 했습니다. 매일 15분 천천히 걸으면서요. 머리를 챙기라 했어요. 대화하고 새 것을 배우고 손을 부지런히 쓰면서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닥, 물하고 약하고 잠을 챙기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곁에 사람을 두라 했지요. 근데 이 5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통합니다. 뭐냐면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 그거 하나예요. 아리를 챙기는 것도, 숨을 고르는 것도,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결국은 나는 아직 안 끝났다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쟁 직후에 다 무너졌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였어요. 100년을 더 살고 보니 그게 분명히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75을 두고 몸에 갈림길이라 했지요. 의사들이 붕괴선이라 부른다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쳐 부르고 싶습니다. 75은 무너지는 선이 아니라 다시 출발하는 선이라고요. 출발선이라고요. 오늘 10분만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5분만 더 걸으면 돼요. 오늘 계란 하나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두부 한 모 더 드시면 되고요. 오늘 친구한테 문자 한 줄 못 보내셨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전화 한 통 걸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합니다. 아직 걸을 두 다리가 있고 마음 나눌 사람이 있고 따뜻한 밥 한 끼 즐길 입맛이 있어요. 이만하면 다시 시작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는 105회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약속드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긴 세월은 그 자체로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시거든 창문을 활짝 여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5가지 중에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게 몇 번인지 댓글로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저한텐 더없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 곁에 이 이야기가 가닿도록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해보세요. 우리 75을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새 출발로 만들어 봅시다.